저희가 게시판에 종목도 올려달라고 예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중시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김동현 전문가님 팬이십니다 하셨는데 여성 팬들만 또 많으신 줄 알았는데 네, 또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시고요. 후광통 강의 잘 봤습니다라고 또 매일 글 남겨주신 분들 많으시네요.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하나씩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이 SKC 코오롱이고요. 14,6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5% 비중인데요. 너무 좀 고점에 산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해주셨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네. 네. SKC 코롱 PI 같은 경우는 14,600원이시면은 사실 지금 이 종목을 사실은 이 정도 주고 사셔야죠. 그게 아니라면 저 아래쪽에서 지금 돈 세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시니까 일단 살아있다. 아직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좋은 종목이고 추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높게 샀다는 데 대한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코롱 PI가 14,000원 라인이 종가로 이탈되지만 않는다라면은 신고가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늘 교육에 말씀드린 이렇게 확장을 했다가 수렴됐다가 다시 확장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 되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휩소가 되잖아요. 속임수죠. 나 넘어간다. 개인들 사세요. 근데 개인들이 샀어요. 그리고 꺾어버리는 거죠.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14,000원, 600원 정도로 컷 라인 잡으시면 되니까 요 자리죠. 여기 14,000원을 종가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장중 손절하지 마시고요. 종가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어디까지 한번 가는지 따라가 보자라고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황도 괜찮고 일단 확실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볼 종목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시세 흐름 타면서 더 가져가자는 전략이셨는데 2만 원까지 목표가 지금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쪽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재 밸류상으로는 2만 원은 좀 높은데요. 지금 시장이 사실 꿈에 대한 밸류를 막 얹어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성장 스토리가 실제로 나중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부스팅을 주느냐에 따라서 목표 가격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딱 정해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추세주를 매매하실 때는요, 목표 가격 설정보다는 추세가 깨질 때까지 따라간다. 깨지면 언제든지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와 함께 끝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방법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반77님께서 다들 중국 종목 올리시네요. 김동현 전문가님 후간도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중국에 관련됐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한국 화장품 궁금하다고 해주셨네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따라 들어갔습니다. 18,000원에 오늘 10%를 매수를 하셨고요. 저 얼마까지 들고 갈까요? 라고 물음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냐 또 중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동현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또 과감하게 같이 매수하셨네요. 네. 오늘 따라가신 거는요, 이 회사의 어떤 미래나 성장보다는 그냥 분위기였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화장품 관련주 내지는 바이오 제약주를 매수하시면서 기본적인 어떤 성장성을 지금 와서 보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시세가 7할 이상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얼마나 강하게 더 나가느냐를 보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한국 화장품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라는 주식에 진입을 해서 차익을 노리는 관점으로 실제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가지고 좀 재미없을 때는 그래 화장품이 좋으니까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가시는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위쪽에서 지금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5조까지 올라왔어요. 아모레 G까지 합치면 40조 시가총액인데 과연 타당한가? 분명히 논쟁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위쪽으로 오버슈팅 걸리고 있다는 거는 이 주식들도 한번 불꽃 피우고 한번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산 있고 이쪽 위쪽에 또 하나 2만 원 산이 있고 다시 시도하는데 거래량이 좀 적죠. 사실 더 강력하게 가려면 거래량이 현재 위치에서 한 700만 주 정도까지 좀 터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량이 좀 작다라면은 올라갔다 흔들릴 때 흔들림이 쉽게 가볍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 견지하시고 현재 위치에서는 오늘 봉이 기준 캔들이 되기 때문에 17,000원 무너지면 일단 철수하십시오. 일단 철수하셨다가 다시 보는 게 맞고요. 17,000원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일단 가장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상태에서 거래량 700만 주 넘어가면 2만 원 이상 다시 한번 달린다라고 보고 달리기 시작하면 5일선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핫한 뭐 시장의 주도주죠. 화장품주를 또 한국 화장품을 골라서 매수 들어가셨는데요. 좀 전략 들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고 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일봉 월봉님께서 1대1로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늦게나마 중국 중철에 올라탔습니다. 7 위안에 15% 정도 좀 매수 가담하셨는데요. 역시 중국주 오래 좀 들고 가야겠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네. 중국 중철은 뭐 저도 매매를 많이 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대1로 뿐만이 아니라 뭐 장강지구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징진지 프로젝트라든지 중국 쪽에서 금융 쪽에 대한 부스팅이랑 SOC 쪽이랑 지금 쌍두마차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철은 핵심적인 종목으로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시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중국 중철을 완전히 매도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다른 종목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중국 중철 같은 경우는 이후에 중국 철도건설과의 합병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철을 뭐 뒤늦게 7위안에 사셨다 했는데 결코 뒤늦게 사신 게 아니에요. 제가 8위안에 샀으니까 저보다 싸게 사신 건데 지금은 20위안대 넘어갔다가 기간 조정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사실 설정하기 쉽지 않아요. 워낙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돈으로 봤을 때 50조 원대 이상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중국 시장의 목표치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첫 삽을 뜨지도 않았죠. 1대1로는. 그래서 오히려 중철은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할 대상이 여전히 되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여유 있는 수익률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싸게 사셨네요, 전문가님보다. 네. 그럼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은 같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가담해도 될까요? 가격은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네. 중국 시황을 보시고 사시면 돼요. 이런 주식은. 중국 시장이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중국 정부 당국이 결코 중국 시장이 무너지게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만약에 한 번 더 악소리가 예를 들어서 난다. 그러면 중국 찬스다 라고 보시고 이런 대표주를 매수를 하실 수 있는 포지션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에도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저희가 몇 종목 좀 더 봐드릴게요. 현대중공업 굉장히 비싸게 지금 20만 원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10% 비중 들고 있는데요. 아마 손실을 보고 좀 덜어낸 게 아니실까 싶어요. 지금 손실 보고 10% 정도 들고 있는데 좀 안 봐야지 해도 신경이 쓰이신다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아까 그 힘주어 말씀하셨던 반등을 노린 매매를 아마 보고 좀 들어가신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손실 너무 커지셨어요. 네. 제가 만약에 현대중공업을 지금 자리에 접근한다면요, 저는 11만 원 정도면은 네. 사서 2년이고 3년이고 묻어두겠어요. 괜찮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다만 묻어두려면 비중이 작아야 돼요. 뭐 10% 정도 두고 말 그대로 지금 금리도 뭐 거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은 이미 가격은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서 실적이 좀 더 안 좋더라도 더 깨지진 않아요. 다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반등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화학주도 저는 이번에 올라왔지만 화학주는 오히려 지금도 매도라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정도까지 혹은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본전이 되는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데는 앞으로도 수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시간을 오히려 견딘다라면 지금은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오히려 이 종목을 그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정말 신규 매수하는 마음으로 네. 한 2, 3년 정도 더 가져간다. 이거는 손해고 이 주식은 수익을 본다라고. 그러니까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킨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접근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장기 관점에서는 싸게 모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많습니다. 네. 그 관점으로 본다라면 보유자분들이 이제 와서 뭐
마이너스 40%, 50% 손실을 확정 짓는 거는 좀 너무나 아쉬운 매매고요. 또 그분들이 뭘 살까? 분명 화장품 들어가거든요. 네. 오히려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런 산업재 섹터들은 매도는 늦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말 매도를 하실 의향이 있었다면 이번 3, 4월에 올라왔을 때 손실 축소라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 네. 또한 하지 못했다라면은 앞으로 뭐 하반기 시장이 더 흔들리더라도 뭐 꽉 붙들고 계시는 게 오히려 미래 현금 흐름, 여러분 계좌의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안 열어보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투자를 굳이 음. 사실 좀 뭐 어떤 얘기가 이 시간에 증권방송 안 보셔도 되는데 네. 이 코너 보셔야죠. 아, 정답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대중공업 잘 참고하시고 내시 구간대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4월 매출액이 2조 2,195억 기록했고요. 좀 괜찮았습니다. 전년 대비 15%가량의 좀 상승세 기록했다는 점 뉴스 체크하시면서 좀 중장기로 보고 들고 가자고 전략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요즘에 좀 많이 흔들리고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주가 참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좀 사기는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많이 올랐다. 좀 늦은 감이 있고 매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전략 어떻게 짜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지금 화장품주는 그냥 관상용 주식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시는 건 너무 무모하신 거고 양시장 지수 변동성 장세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연속성이 없고 떨어지더라도 연속성이 없는 상황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안해동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차별적인 탄력 종목의 특화. 몇몇 종목 움직이는데 그 종목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을 직접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트레이딩 스킬이 없다면 과감하게 그쪽 섹터를 포기하시는 게 맞겠고요. 탄력적인 상승, 지금 말씀드린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은요. 앞으로 5일선이 무너지면 매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5일선 깨지면 일단 쉬로 들어간다라고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산업재나 이런 종목들은요. 오히려 이거 하루 이틀 뭐 주간 전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뭐 6월달, 7월달 코스로 작년 연말이나 올해 1월달에 낙폭과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가격 매력이 다시 좀 부각되고 있다. 네. 이런 가격 메리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싸게 사서 버티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 중기 관점은 급하게 보지 마시고 1차 매수를 뭐 예를 들어서 건설주가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 같은 주식이 뭐 49,000원 정도 다시 온다면은 이거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아, 네. 가치로 보더라도. 네. 그런 가격대에서 46,000원 와봐. 더 살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종목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전문가님, 중국도 관련 주식 오늘 궁금해서 올려주신 분들 네. 많으시잖아요. 중국 좀 시황도 저희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은 네. 정부의 의지용을 보면 되거든요. 중국 정부 당국은 5천이 너무 빨리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3천대로 내려와서 중국 시장의 열기가 식는 것도 원치 않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증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서 열기가 가라앉아 버리면 그 또한 장기적으로 정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쉴 때는 전략은 간단해요. 밀어주면 매수, 올라주면 단기라면 매도를 하시되 좀 더 길게 본다라면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저는 5천대 시도까지는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기 네. 때문에 이번 5, 6월 코스에 중국 진입을 아직도 노리는 분들이라면 한 번의 기회가 오히려 되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면 될 것 있다고 같고 보세요. 네. 지금 약간 고점에 사셨거나 혹은 가지고 있다가 수익률이 좀 낮아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건 조정이다. 꺾인 게 아니라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아직 하시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되는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첫 방송 보내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알차게 또 준비를 한다고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요. 유익한 좀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종목 전문가 또 나오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데스매치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